올해 뜰 업종 사실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지금 조회수 폭발한 소리가 들리네요. 아, 작가님께서 예. 딱 리스트업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작가님을 네. 제 평생의 친구로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 아, 도원결의를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나요? 개별적인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 네. 어떻게 과연 선정하는 게 많은지, 좋은 기업이랑 뭘까? 이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유상증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유상증자 아시겠어요? 증자를 하는데 돈을 받고 증자하는 거죠. 고수시네요. 맞아요. 증자라는 건 더할 증자를 써서 네. 주식수를 늘리는 그쵸, 거예요. 늘리는 자본금을 늘리는 네. 게 증자인데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투자자한테 주식을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아. 돈을 받아. 그게 유상증자예요. 맞아요.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금이나 이런 걸로 주식을 공짜로 줘. 맞아.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를 내려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평당 1,000만 원, 30평형이면 네. 3억이잖아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주식 10개면 시가총액은 10만 원. 맞아요. 근데 주식수가 20개가 됐으면 그럼 5,000원이 되어죠. 5,000원이 내려야 똑같은 네. 10만 원이 되죠. 네, 네.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는데 5,000원이 10,000원 되려면 2배 올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럼 유상증자를 한 3-4번 해봐. 아. 주가가 예를 들면 1,000원이 됐는데 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음. 야, 10,000원 가던 주식이 1,000원이 얼마나 싸. 예. 하지만 어. 중간에 유상증자가 잘했어. 있으면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1,000원 더 비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기업들을 피해라. 그게 나쁜 기업이다. 저는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네. 뉴스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석할 종목, 투자할 종목을 찾는 건데요. 아, 뉴스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뭘 봐야 돼요?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해서 보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벌던 회사인데 앞으로 1,000만 원 번대. 그럼 얘는 시간만 지나면 1,000만 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벌던 애가 1,000만 원 가는데 지금 주가는 한 300만 원 받는 애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럼 얘는 앞으로 700만 원 더 벌 거니까 예. 700만 원만큼 더 오르면 한 3배는 더 올라야 되네? 뭐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올해 실적만 예측해 주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해줘요? 또 내후년 이렇게 긴 기간의 어떤 실적 개선세를 통계까지 적용해서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증권사들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그런 뉴스들을 발견하면 이제 돈 다 번 거예요. 돈 벌 일만 남았어. 그런 종목을 찾아서 저녁에 퇴근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귀 쫑긋 세우고 들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작가님께서 예. 딱 리스트업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단기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뭐냐면 월급쟁이가 이제 실수령액을 받는데 처음에 이만큼 준다고 하고 국민연금도 떼고 뭐 세금도 떼고 뭐 여러 가니까 월급날 보면 카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잖아요. 없어. 네. 그런 것처럼 단기 순이익도 매출액에서 뺄 거 빼고 세금도 빼고 실제로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단기 순이익이에요. 약간 net profit 같은 거군요. 그렇죠. net profit.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을 맨 처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유상증자하는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 적자가 심한 기업들은 유상증자하게 돼 있거든요. 네. 단기 순손실인 기업들을 웬만하면 제외하자. 가치 투자라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네.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 기업을 제외하는 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춘 거였어요. 그렇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적자 그래. 기업만 빼도 맞아. 유상증자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자가 심한 기업들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쉼 없이 유상증자를 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네. 단기 순이익을 보자. 자, 2단계는 그럼 뭔가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시장에서 이 기업을 얼만큼 적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시가총액인데요. 네. 주식 관련 사채를 고려해야 돼요. 주식 관련 사채?
사채가 뭐냐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대출이에요, 대출. 회사가 돈을 빌리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그렇지. 되겠죠? 그리고 네. 만기에는 원금을 그렇죠. 돌려줘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회사채예요. 예. 회사채인데 주식 관련이 뭐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음.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아. 라는 권리를 주는 게 예. 주식 관련 네, 사채예요. 사채야. 근데 어. 보통 리픽싱이라고 내가 주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가격이 원래 있어요. 그 가격을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투자자한테 그러면 100만 원이면 만 원이니까 100주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 원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7천 원에 7,000원에? 바꿔주는 거예요. 7천 원이면 70? 142주를 줘야 돼. 아, 네. 7,000원짜리로 142줄 준다. 네, 네. 줘야 될 주식수가 더 늘어나. 그러면 그 주식 관련 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좋지만 거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질나죠. 물량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가님 이 지금 주식 관련 사채 이야기를 시가총액 섹션 설명하시다가 하셨단 말이죠. 네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럼요.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넘어올 물량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주식수에 얘네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좀 보수적으로 팔아보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조심하자. 왜냐면 이 잠재적인 물량 폭탄을 안고 있는 기업을 왜 끝까지 우리가 네. 이 리스크를 붙들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와, 측면에서 너무 이야기를 드려요. 알토란 같은 네. 정보들이 그냥 장난 아니네. 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미래 PER인데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럼 PER은 10배예요. 네, 1,000억 10. 나누기 100억. 네. PER이 10배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가총액 1,000억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 돈벌이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10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 기업을 찾는 투자 방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당기순이익을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고 미래의 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경우는 재작년 실적으로 PER을 보면 100배예요. 100배. 아. 100년. 근데 작년의 실적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실적 개선되는 그 뉴스를 그러니까 보라는 이게 이유가 진짜 중요하네. 망하는 집에 가봐야 뭐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어어어. 잔치집에 가야 뭐라도 하나 이렇게 그렇죠. 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흥하는 집에서 놀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미래 PER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PER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재무 비율을 보는데요. 안정성 비율을 안정성. 보자. 망하는 기업을 피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뭐냐면 빚. 네, 그래서 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자 내기도 벅차고 돈을 못 돌려줘서 망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결국 유상증자할 가능성도 아하. 높아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당좌 비율은 1년 안에 들어올 현금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비교하는 거예요. 당좌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당좌 비율이 50% 이하면 현금이 없어. 유상증자해야 돼. 결국 돈이 없는 기업들도 주가는 하락할 위험이 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풍부하면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그런 기업이면 더 매력적이다. 이거 뭐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 유보율도 그럼 선생님 계산해야 돼요? 보통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저는 다 해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기업의 어떤 가치를 재무적 관점에서 봐서 아닌 애들은 탈락시키자. 복면가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 MBC 복면가왕 있잖아요. 네, 네, 네. 탈락시키잖아요. 예, 안 되는 애들. 이게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애들은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뭡니까? 네, 5단계는 뉴스와 공시예요. 출퇴근 시간에 뉴스를 봤지만 어허. 내가 못 본 악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악재 발견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투자 방법은 안 좋은 기업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재 발견에 포커스를 두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뉴스를 필터링 하는 거죠.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뉴스 중심으로 악재를 일단 걸러내자. 자, 이제 6번째 단계. 초보자들이 꼭 제 1순위로 삼아야 될 게 배당이에요. 와. 배당 주는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지가 먹고 살만 하니까 배당주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배당 줄 돈이 어디 있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선도 자기가 먹고 사니까 이렇게 아. 저기 구세군 냄비에도 돈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하는 애들은 되게 여유로운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부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가까이 사귀어야지. 우리가 초보 투자자들이 배당 주는 회사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주가가 혹시 하락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네네. 배당만으로 챙겨 먹을 수 있어요. 하긴,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럼 배당을 뭘 봐야 되나요?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시가 배당률은 매일매일 변해요. 주가가 매일매일 변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는 실적을 가장 많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실적이 떨어지면 그 배당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더 늘면요, 배당을 더 주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면서 고배당인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그러겠네. 투자처이고요. 근데 작가님, 배당주들이 많은 경우 할아버지 주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급등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런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안 내리잖아. 딱히 내리지도 않아요, 정말. 그리고 배당주는 예. 주가 상승이 목적이 아니고 배당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연 10%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0년만 배당을 받으면 100%. 100%의 투자 원금 네. 별도예요. 따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배당 수익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도 나는 이미 10% 수익을 내고 얻고 가는 가는 거예요. 거구나. 저축은행 5배 수익이에요. 그러면 됐죠. 아. 그리고 저는 횡보하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예? 누군가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얘가 안 내리고 버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따지기를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할수록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닥을 계속 오래 다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네네. 옆에서 막 쌍욕하면서 안 터진다고 막 꽝꽝꽝 하고 가는 그런 자리가 명당인 거죠. 이제 나한테 터질 가능성.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많이 이뤄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횡보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초보 투자자면 배당 안 주는 회사 안 사면 돼요. 가급적 5% 이상인 시가 배당률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고요. 배당주 또는 고배당이라고 치면 나오더라고. 나와요. 시가 배당률 순으로. 그래서 찾아서 해보시면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7단계는 지분율이에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최대주주라고 보통 하잖아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많으면 좋아요. 왜냐면 책임 경영도 하고 배당을 많이 줘. 셀프 고배당이에요. 나한테 하는 배당. 맞네. 그래서 어차피 세금 낼 거보다는 배당이 낫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률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그런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최대주주 회사의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 하는 거는 악재예요.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이 왜 팔겠어? 그러니까 뭐가 주가가 너무 이상하니까. 높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반대로 이 사람들이 사. 어, 그거는 좋은 주가가 거야.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호재예요. 왜? 싸니까 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한 5, 60%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들은 호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께서 주식 몇 프로를 아내분과 그렇죠. 자식분들에게 네. 증여를 했던데 친정적에게. 그거는 이제 길게 보면 카카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런 할 거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네네네. 여러분 진짜 많죠. 근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을수록 좀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는데 올해 뜰 업종 사실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지금 조회수 폭발한 소리가 들리네요. 세 가지 업종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설비이기 때문에 한번 세팅하고 쉬어요. 주기를 따르는데 2017년과 2018년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그 슈퍼 사이클이 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 사이클을 내년까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이슈와 관련된 2차 전지. 2025년부터 휘발유 디젤을 쓰는 자동차 판매가 금지가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율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2030년대가 되면 시장 침투율이 한 5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정점이 되는데 그러면 4%에서 50%면 도대체 몇 배가 올라야 돼요? 12배가 올라야 돼요. 10년 네. 사이에. 네. 그럼 1년에 한 배씩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길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자녀들에게 증여해놓고 잊어버리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들어요.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종은 저는 배터리라고 봐요. 배터리 시장은 가격은 낮아지만 대중화가 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백신 위탁 생산 CMO. 백신을 어찌됐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위탁 생산 기업들이 결국 실적 개선이 기대될 그렇죠. 것이다. 네, 지금까지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실적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네.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돼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아야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그 백신 찍어내는 수요가 늘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다 투자하려면 작가님 돈이 많아야겠어요. 네, 집 우리 팔러 갈까요? 복덕방에? 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로 가는 길 조금 네. 더 가까워진 것 같죠? 네, 얼른 와. 얼른 오세요. 네.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요 얘기 안 하면 잠자다가 이불킥 할 것 같다. 공부해라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허파가 없다. 그래서 허파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 주식 투자 부자 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돈잎만세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찬 정보 주신 박민수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